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시클라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시클라멘도 제가 1970년대 중반쯤부터 키웠었습니다. 그때도 꽃의 모양이 날렵하고 화색이 하도 화려해서 눈에 쏙 들어와서 키웠었는데, 역시 시클라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에서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때 이 꽃을 키울 때 제가 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읽을 때였는데, 거기에도 보면은 이 꿈을 분석할 때 시클라멘 꽃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그 인상 깊게 기억을 했었던 그런 그 꽃이 바로 이 시클라멘입니다. 요즘 한창 꽃이 이뻐서 사실 좀 키우긴 까다로운 식물인데, 그래도 오늘 이 시클라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시클라멘은 앵적과의 그 단연생이고요.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저원성 식물이에요. 따라서 이제 여름에는 휴면에 들죠. 꽃말은 겸손입니다. 관리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, 요즘 이쁘게 꽃을 감상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. 그 까다로운 그 핵심은 그 물주기와 여름 고온 때문에 그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,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이 매우 높죠. 그래서 우리 환경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저 온도는 16도에서 20도 정도고요. 그 최저 5도 이하에서는 그 냉해나 아니면 그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생장 속도는 다소 좀 느린 편이고요. 관상의 초점은 당연히 꽃이지만 잎도 그 무늬가 많이 그 개량돼서 잎 자체로도 예쁜 그런 그 시클라멘이 많이 있습니다. 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색과 빨간색인데, 이렇게 색상 대비가 좋아서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. 근데 색이 요거보다도 더 다양합니다. 실제 시장 가보시면 많이 있고요. 비료에 대한 요구는 보통 정도고요. 햇빛 요구도는 중간 정도나 그거보다 약간 좀 많은 정도의 햇빛을 주면 되기 때문에, 그 아파트 거실의 창 쪽이나 발코니에서 키우기에는 햇볕 양이 적당합니다. 그 물 주기는 폐양 토면이 좀 말랐을 때 충분히 관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알뿌리라서 과습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그래서 물 줄 때는 위에서 직접 뿌려주는 것보다는 입을 들치고 옆에서 주거나, 아니면 그 이렇게 그 세숫대야 같은 곳에 물을 받아서 저면 관수를 해서 주면 좋습니다. 꽃잎에 물이 묻으면 뭐 어떤 꽃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조직이 연약해서 꽃에 그 부패가 일어나서 관상 가치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서 물을 뿌려주시는 거는 꽃을 망치기도 하고, 또 그 생장점에 물이 들어가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그 휴면기로 물 자체를 적게 주셔야 됩니다. 이때 물을 많이 주시게 되면 높은 기온과 함께 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줘라 이런 거는 되게 그 위험한 안내입니다. 왜냐하면 식물에 그 놓여 있는 위치나 화분의 크기에 비해서 식물이 작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 뿌리가 과습 상태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 병충해는 간혹 진딧물이나 응애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닙니다. 이 꽃을 오래 보시려면 꽃이 시들거나 아니면 잎이 시들 때 너무 오래 놔두지 말고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셔야
계속 꽃이 올라오면서 오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시클라멘이 약해 보여도 생각보다 이렇게 끈질기게 봄과 가을에 계속적으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취미 재배가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합니다. 시클라멘은 이제 구근인데, 그러니까 알뿌리 식물이죠. 여기에서 잎과 꽃이 계속 나옵니다. 근데 구근류는 통상적으로 과습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한순간에 썩어버리는 경우가 잦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구근이 그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심을 때도 관심을 잘 기울여야 되는 게, 이 시클라멘 구근도 흙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위로 올라오게, 딱 파묻히게 심으면 안 되고요. 약간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심어줍니다. 깊게 심으면은 특히나 다습한 경우 생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. 시클라멘의 이제 그 개와 꽃 피는 최적 온도는 13도 전후의 그 서늘한 그런 상태에서이니까 이걸 잘 염두해서 식물을 키우시길 바라고요. 적당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양호한 약간 서늘한 곳을 좋아합니다. 특히 고온을 아주 싫어해서 우리의 여름이 문제가 되는데, 지중해가 원산인 그 튤립, 수선화, 크로커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 시클라멘도 마찬가지입니다. 튤립도 여름에 휴면 들고 꽃이 없죠. 이게 우리나라 특히 여름에 직사광선 엄청 높고 따갑습니다. 이것을 지중해가 원산인 그런 식물들은 견디기 힘들어 해서 그때 휴면을 하고 여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여름에 기온이 높은 데다 강한 햇볕을 받게 되면 잎이 오그라들고, 특히나 통풍이 안 되는 곳에 놔두게 되면 고온과 함께 이제 응애나 이런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그늘에 놓아두시고 여름에 비가 안 맞게 잘 휴면시키는 게 이렇게 관건입니다. 가을철 날이 시원하고 일교차가 높아지게 되면 왕성하게 자라고 꽃눈도 많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봄과 가을에는 햇볕을 충분히 보여주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낮 기온이 27, 8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햇볕을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, 직사광선을 쬐게 되면 그 식물 세포, 식물 옆면 뒤에 기공이 있는데, 이 기공에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세포 내 온도를 이렇게 낮게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, 기화열로 그 기공수가 적은 식물은 잎표면에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세포 내 온도가 급상승해서 결국은 효소가 죽게 됨으로써 이제 세포가 검게 세포까지 죽죠. 그러면 입에 이제 그 일소 현상이라고 햇볕에 탄 거뭇거뭇한 반점이 생기고, 결국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입이 썩어 들어가서 관상 가치를 해치게 됩니다. 당연히 겨울철엔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햇볕을 받게 해주셔야 됩니다. 겨울 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. 그 시클라멘이 차광을 해준다 그래서 햇볕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. 약한 강도의 햇볕을 오래 받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. 분갈이의 경우는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. 부득이한 경우는 추위가 닥치기 전 가을에 해줍니다. 꽃이 한창 피어 있는 이때에 그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 식물이 충격을 받아서 개화가 멈춰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, 가급적이면 배수가 잘 되게 해서, 알뿌리 식물이 습기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배수가 잘 되게 이런 흙을 잘 조성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. 식물을 죽이는 팁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꽃집에서 화분을 사게 되면 예쁘게 단장하느라고
표면에 수태를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관상 가치는 좋은데 화분에 습기가 얼마나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것만 그냥 보고 물을 그 일정한 주기로 계속 주다 보면 식물이 과습으로 썩어버리게 되는데 이 수태를 사오시면 그냥 바로 제거하시고 맨흙을 놔두시든 아니면 맨흙이 보기 싫으면 마사를 살짝 깔아서 표면을 처리해 주세요.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말랐나 안 말랐나를 살짝 그 손으로 퍼본다든가 해서 그 습기 정도를 가늠하고 물을 주시게 되면 됩니다. 요약을 하면 시클라멘을 잘 키우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 여름 고온을 아주 싫어하니까 바람이 잘 통하고 비가 안 맞는 반그늘에서 여름에 휴면을 시키라는 겁니다.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. 두 번째 초점은 과습을 아주 싫어하니까 물주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구근이 썩지 않도록 해주라는 겁니다.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시클라멘의 아름다운 꽃을 오래 감상하시고 매년 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유익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